검찰은 범죄 집단입니다. 허가받은.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면 범죄 집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기득권층이 왜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불의와 비합리에 도전하는 개혁적인 성향을 이재명이 있어요. 불의에 못 참아. 비합리적인 것은 합리화시켜야 돼. 그래서 그동안 성남시로부터 지금까지 일해오는 동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겪었지만 불의에 저항했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약자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표했죠. 약자를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야.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모습을 보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그의 말과 행동에 그대로 드러나죠. 두 번째는 개혁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기득권을 상실할 것 같다. 흡혈귀들이 빨대를 다 놓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민적 삶의 역정을 살아왔죠. 서민적 삶도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 서사가 여기까지 끌어올리게 된 거죠. 근데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다 이재명처럼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처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명박은 뭐예요? 가난한 삶을 어렸을 때 사는 건 똑같지만 이명박은 무슨 짓을 했어요? 그럼 다 아시죠?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이재명처럼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랄하고 비열해져요. 그것은 이명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 요소를 가지고 어떤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그 과정을 쭉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높은 시민적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다음번에 이재명 정부로 넘어갈 것 같거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이재명을 죽이려 하느냐? 기득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언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중동 특히 그중에서도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 정치난을 보게 되면 진짜 이게 무슨 극우 세력들이 쓰는 기사입니다. 지금 다시 바뀌었어요. 얘네들이. 극우 세력, 완전히 극우 세력으로 바뀌었어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내란 사태가 나고 초기에는 뭐 윤석열 좀 비판하고 그러더니만 지금은 또 돌아서서 딴 수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 짓을 해왔어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보면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힐까닥해요. 근데 다른 뭐 문화면이나 뭐 그런 건 뭐 크게 저거 할 게 없어요. 정치면을 보면 사람이 제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를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극우 세력화한 개신교와 이단 종파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한국 개신교가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서론만 조금 맛만 보였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개신교가 저기 평양에서부터 내려오면서부터 엉망진창이 됐는데 사복청년단 그다음에 그 70년대 박정희 때 그 개신교하고 빌붙어 가지고 개신교를 키워주고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삼바짝 축복받는 그 샤머니즘과 결탁하도록 만들었어요. 샤머니즘은 우리 조상들의 아주 유전적으로 내려온 뭐라 할까, 저 깊은 곳에 시면에 저장되어 있는 거거든.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샤머니즘은. 그리고 샤머니즘에 아주 가까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그 개신교는 즉각 이 샤머니즘과 결탁을 했죠. 그래서 지금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특히 큰 교회 목사들은, 뭐 정광훈 목사는 여러 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까지, 무슨 목사는 개뿔이나 무슨 목사예요. 그러니까 극우 세력화한 개신교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예요. 이거 큰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 정적을 죽여야만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남은 거죠. 이건 하늘의 축복입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하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냐? 이겁니다. 인사조직론 밖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인사조직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인사론이 있고 조직론이 있고 그것을 합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높은 성과를 내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이걸 쉽게 들어오시라. 그래서 이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계속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오프라인에서 뭡니까 코로나 이전에 1916년 17년인가 이 어간에 어떤 젊은이가 내 강의를 몇 번 듣더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와 가지고 두 명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달라고 자기가 평가해야죠. 정치인들 평가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자기가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서라 얘들아. 네, 그랬습니다. 쉽지 않죠. 자, 이거를 이렇게 쓰면서 비리와 불법 행위를 거침없이 하면서 헌법과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고쳐야 되나? SSPP밖에 없다. 구조와 국정 운영의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사람도 마지막 사람도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삶은 자기 고백적인 삶이에요. 반성과 성찰을 위한 삶을 살아왔죠. 엊그제 11일, 2월 11일, 어제죠. 어젠가? 12일이니까, 오늘이 12일이니까, 11일 화요일 날, 이재명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1시간 넘게, 2시간은 안 되고 1시간 반쯤 됐네. 길게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2분짜리 고백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이전 시간에 했던 문재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도 살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 저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살아남은 거야 뭐 저는 어차피 사실은 내 개인적 인생은 이제 없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고요. 아니 근데 이재명 하나 키우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지금 그건 맞습니다. 정치인 이재명이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어요. 공자산의 일부죠. 예. 그래서 그것도 죽을 똥 몇 번 해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거든요. 대표님도 2016년 대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약간 철부지였잖아요. 그때 오버하는 바람에 그 호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한테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막 바득바득 그때 이재명 다르고 그 이전 이재명 다르고 조금씩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재명 하나 키우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투입한 게 얼만데 사라져봐요.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꼭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그때 경선 때 얘기 내가 한 번 옛날에 한 일이 있는데 제가 원래 그 왼쪽 날개를 담당하는 네. 역할 분담으로 페이스메이커로 경선에 참여를 했잖아요. 네. 누구나 그렇게 믿었잖아요. 2016년 얘기하는 겁니다. 2016년에. 근데 촛불혁명이 일어나면서 네. 제가 갑자기 지지율이 좀 떴죠? 18% 이러면서 막 문재인 후보하고 막 2%로 근접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니까 어머 이게 진짜 내가 한번 그러면 내가 제껴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진짜요? 말은 안 했지만 속마음에 어. 반심이 생긴 거죠. 어. 근데 그게 읽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읽히죠. 제가 그걸 마음 먹고 인터뷰를 한두 번 했더니 그다음부터 지지율 폭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귀신같이 알아봐요. 사람들이. 그때는
내가 좀 덜 세게 해서 그런가 보다. 더 세게 했더니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후가로 남아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반성적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정치인 중에 내가 그것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걸 찾지 못하다가 요 얘기가 이제 있길래 얼른 이제 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재인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거든. 반성적 성찰이라는 것이 없어요. 문재인에게는. 윤석열에게 똑같죠. 어떻게든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핑계를 대면서 변명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 쪽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미궁에 빠져요. 문재인이 지금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문재인은 아직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 사람은 공직과 이 사생활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직은 무조건 결과로 말해줘야 됩니다. 왜? 주인을 위해서 머슴으로 일한 거잖아. 근데 주인한테 손해를 끼쳤어. 머슴으로 일한 놈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내지를 해야지. 조선시대 같으면.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야?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거야. 형사처벌은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더라도 정치적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정치적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직이라는 게. 자신이 무슨 잘못을 어떻게 저질렀는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이라도 남겨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 뭐야? 자기 고백하잖아. 그때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 후과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야. 뭐야? 그때 강력하게 누구를 공격했어요? 문재인을 공격했지. 문재인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자기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자기가 진심을 속였구나. 시민들에게. 그래서 자기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진심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은 그렇게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진심이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죠. 지난 강의에서 문재인의 한겨레와의 인터뷰 내용을 잘 보면 전혀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속여요. 겉모습입니다. 자기가 윤석열을 검사장에 임명한 것 조국이 강력하게 원했다는 거예요. 조국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내가 책임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은 해. 그런데 조국을 끌고 들어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대선에 지게 된 것도 추미애하고 윤석열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 서로 혐오의 말하자면 이 프레임 그것에 갇혀서 대선에서 지게 됐다.
대선에서 진 거는 추미애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야. 자기는 책임이 없다. 윤석열을 끝까지 보호한 것도 자기는 책임이 없고 추미애가 제대로 면직시켰어야 되는데 제대로 면직시키지 못했다. 자기는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을 자기가 해임할 권한이 없다. 아이고. 와, 진짜. 나 그 묻는 사람도 그 박찬수 기자가 괜찮은 사람인데 2시간 질문이었는데 그걸 1시간으로 축약하는 바람에서 중간에 그 문재인의 그 이렇게 리얼한 스토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으로만 보면 다 허접스레게 한 다 개소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내가 문재인이 그동안 적어도 5년 동안 무슨 성과를 냈는지를 다 본 후에 내가 손가락이 아프도록 찾아서 아, 이 사람은 또라이로구나.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이 사람이 무슨 대담을 어떤 식으로 했을지를 예상하고 그걸 봤는데 역시나 그렇게 하지. 진실하지 않아요. 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도 자기의 진심을 속이면서 자기가 그 문재인을 공격하고 그러면 자기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반심을 가졌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리얼해. 아,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서 지금까지 그 후과를 입는다는 건 뭐야.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는 말을 그렇게 둘러하는 말이에요. 화합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근본이 달라. 두 사람은. 화합이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이재명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룩한 사회적 성취가 있어요.